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하는데 제3위 장소에서 특혜를 베풀며 소환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070-800-7070 전화번호 가입자 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 김규현 변호사, 멋진 해병방에 있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공수처에 최근에 출석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공수처 내에 2명의 뿌락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의 주범 이종호의 변호사들이었죠. 오늘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폭로를 몇 가지 합니다.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검찰은 최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과 만났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환조사 외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와 파악됐습니다. 대면 조사 형식을 취하면서 소환과 방문조사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 출입 통제가 가능해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특정 시설들이 검찰 안에서 이미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여사의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명품백 제출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소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명품백 실물을 받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과 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다며 야당발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대화방 주동자 3명 중 2명은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전직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의 실명을 밝히며 2021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 대표 발기인이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경호 책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여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본인 사건이잖아요.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직후엔 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선 이 번호를 두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02-800-7070은 기밀 사항입니까? 기밀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이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 측은 02-800-7070 가입 정보를 묻는 국회 질의에 2022년 5월 대통령실 명의로 가입됐고 지난해에는 명의를 대통령 경호처로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가입을 해지했다가 당일 재개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는 지난 5월 28일 이 전 장관의 통신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쓰는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168초 동안 통화가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JTBC가 이 전 장관과 해당 번호의 통화 기록을 보도한 다음 날 해지와 재개통을 했던 겁니다. 것 같아요. 해지하고 재가입한 건. 7070 발신 기록도 요구했지만 KT 측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발신 답했습니다. 기록은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 전 장관이 받은 기록은 있는데 발신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군사법원도 해당 번호 통신 기록을 제출받기로 했지만 텅 빈 자료만 받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익신고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공개했습니다. MBC와 인터뷰에 응한 김 변호사는 김규현 변호사 김건희 여사에게 향하는 얼굴을 오픈했습니다. 민원 오늘 폭로까지 언급하는 걸 보고 구명 로비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는데요. 인터뷰 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제보 공작이라는 공격이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작년 3월 개업 이후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VIP 언급도 이렇게 녹음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임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같은 해병대 출신 의리로 무덤까지 비밀로 하려 했지만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별 기미가 안 보이고 심지어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빠져나갔잖아요. 신변 보호를 위해 공수처에 공익신고자 신청도 했지만 잘못한 게 없어 숨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카메라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을 더 돕고 싶었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고 지금 돕고 있고 끝까지 도울 겁니다. 이 전 대표를 처음 만난 건 작년 3월 포항 해병대 행사. 한두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자기가 중요한 얘기. 우리가 다 그 결혼시켜 준 거야 대통령하고 결혼까지 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오래 했어요. 전부터 알고 있었다. 김 여사 수행원 이름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하네요. 민원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간다 하면서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 수행하는 사람의.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비서, 대해서 많이 정비서, 알고 있구나. 장비서들이겠죠. 허풍이 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서 구명 로비를 했을 거라는 의심이 확신이 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야 될 때도 있고 김건희 여사를 지칭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나눠서. 그럴 때 이제 V1, V2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V1, V2 나눠서 얘기를 이 전 했다. 대표는 VIP라는 용어에 대해 내가 쓰는 말이 아니다. 김계환 사령관이다. 오락가락하다. 나중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했습니다. 다만 허세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모두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법원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고 판단한 인물입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뭔가 입을 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도 뭔가 굉장한 파장이 미칠 수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발뺌하기.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빤빤하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 변호사의 민주당 보좌관 이력과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한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냐고 성동아. 임 전 사단장 방문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톡방 또 다른 멤버인 전직 청와대 직원 송모 씨도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 발기인이라며 민주당 편 인사 2명과 사기 전과자 1명이 벌인 공작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송호정 씨죠. 송 씨는 이분까지 오픈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입니다. 김 변호사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며 총선 출마도 박대령 사건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모레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JTBC의 첫 보도 자, 이후 이제 처음으로 JTBC 김규현 인터뷰 변호사입니다. 내용.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병대 골프방 단카방에 있는 이 멤버들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예, 작년 3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평소에부터 알고 지내던 해병대 네. 선배가 이제 너도 변호사 개업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알고 지내야지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리 와라 해서 그래서 포항에서 열린 해병대 상륙작전 참관 행사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갔더니 그때 이제 이종호 전 대표 하고 이제 다른 이제 해병대 출신 사업가 분들이 계셨고 그때 그분들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종호 씨와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씨는 이제 노측소 VIP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게 맞지만 구병 로비 자체는 사실이 아니고 자신의 과장이었다, 허세였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일반적인 그런 허세였다고 한다면 뭐 그걸로 그냥 이제 끝나거나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이제 통화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 그 내용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어떤 표현이라든가 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저에게는 다가왔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허세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데 네. 몇 달이 지나서 그 다음 해 저한테 그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또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전 묻지도 않았는데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까지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자기가 괜히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하면서 약간 후회 섞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죠? 예. 근데 보통 허세였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후회되는 말씀을 그때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사실로 믿었던 것이고 관계자나 뭐 이종호 선배나 이런 분들이 좀 사실을 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저희가 보도한 그 녹취 말고도 구명 로비의 정황이 담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들이 또 있었습니까? 예, 뭐 사실 이제 그분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제 구속됐다 유죄 판결까지 받으셨었고 그래서 사실 그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과의 친분이 있다는 거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그분이 뭐 도이치 관련자라는 걸 몰랐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검사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텐데 너 누구 밑에 있었냐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 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를 소개해줬던 그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중요한 제가 듣게 대목이네요.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던 게 언제세요? 그 처음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기 전 훨씬 전이죠. 예. 이종호가 입을 열면 그때 처음 용산이 그 얘기를 다치니까 듣고 신경을 그 쓰고 있다. VIP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몇 번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해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중매를 시켜줬다고 이야기를 네, 했죠. 결혼 우리가 시켜준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활동 상황이라든가 그 수행하는 사람의 뭐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1년 전에 술 먹다 한 얘기라 제가 그 실명을 누군지 기억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행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친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이종호 씨는 뭐 최근 10년 동안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저희에게는 주장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쪽과의 친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는 당연히 그쪽이랑 연락이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고 10년이나 뭐 연락을 하지 않았다.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게 공익신고가 아니라 사전 공작이다, 그러니까 기획된 사전 공작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뭐 단톡방에 있는 또 다른 멤버 뭐 송모 씨랄지 아니면 민주당이랄지 사전에 교감을 나누시거나 상의하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보도되고 나서 이제 이종호 대표 전 대표나 뭐 송모 선배 이분들하고 저의 관계는 뭐 사실상 이제 파탄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제가 이런 걸 그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저는 뭐 민주당 관계자건 누구건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을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VIP 구명 로비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왜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친분 때문이죠. 사실 이종호 씨와의 친분. 이종호 전 대표하고 이제 그 선배들하고는 사실 저하고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저도 그분들하고의 의리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의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나 이제 최혜병 사건의 진실 사이에서 솔직히 저도 1년간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를 그 사리에서 전 박 대령한테도 이걸 계속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좀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특검이 빨리 되고 수사가 진척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되질 않고 또 특검도 계속 무산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저는 괴로웠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최혜병 유가족분들과 박정훈 대령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서 와서야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늦게 밝히게 된 거에 대해서 최혜병과 유가족분들과 박정훈 대령께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희 보도도 많이 해드렸지만 이 녹취 관련해서 또 공수처에 전부 제출을 하셨죠? 예, 다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제출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출석을 해서 제가 한 10시간 정도 조사를 다 받고 자료도 원본을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좀 공수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출한 건데 사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죠. 공수처에서 뭐 제가 조사받은 방에 있던 검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거나 그걸 저는 뒤늦게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조사를 받으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공수처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들리는 말로는 이제 우리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 아시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지금 외압 받고 있다. 수사 방해가 있다. 수사관들이 수사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시죠? 누구라고 제가 지금 그분은 말씀드렸지만 수사 외압을 받고 관계자분들이랑 있다는 하는 얘기. 있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우리 외압 받았지 않냐, 외압 있었다. 외압을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부터의 외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부로부터인 것으로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내부요? 그래서 제가 혹시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냐, 내부 인물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 말하는 거니까 이름을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 때문에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공수처 내부로부터의 압박에 있어서 이걸 항의하기 위해 국회 1인 시위까지 마음을 먹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을 휴식 시간에 하셨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얘기하면 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저도 공수처 수사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로 활동하는 게 이해 충돌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제가 제보자이면서 혹시 이걸 제가 동시에 수사를 하는 위치에 있다면 검사나 수사관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 사건은 최혜병 순직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들과의 일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떤 친분이 있는 기자나 뭐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도 지난 겨울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제가 변호인이 아닌 때 제가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사실을 제보하는 거 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그런 변호 활동하고는 이것이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같은 방향성을 가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더 공감해서 그분을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활동을 시작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가 수사 2부장 검사 송창진 검사죠. 또 한 명은 이종호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수사 4부 검사 심태민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수사 2부장 검사인 송창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하여튼 간에 2명의 이종호 변호인이 공수처에 있다. 이들의 채용 과정에서 또 VIP가 개입이 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이 시스템이 공수처 검사에까지도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보니까. 자, 오늘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나경원이 한동훈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범죄 행위죠. 예전에 나경원이 원내 총무할 때 2019년도에 빠도 들고 설쳤던 사건이 있어요. 본회의 진행도 방해하고 점거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 공천 취소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4년이 지나도 재판이 열리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그만큼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를 청탁을 한 사건은 분명히 이 또한 범죄입니다. 범죄고 한동훈이 그 청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알고 있어 신고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는 것 또한 범죄 행위가 되어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규현 변호사의 폭로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이 김건희와 이종호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 그리고 이 중매나 결혼을 본인들이 결혼시켜줬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위에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폭로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진짜 심각하죠. 하루속히 특검이 돼서 빨리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